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0일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있죠. 이분이 상당히 정치 분석도 잘할 뿐더러 앞으로 예견을 잘합니다.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변동될 건가, 누구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구체적인 것까지 아주 잘 예측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예측한 게 거의 100%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좀 압니다. 아는데 대단해요. 제가 여기 저는 다른 분들 이렇게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잘 안 해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한 2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고 했는데 역시 참 해안이 있고 깊이가 있고 미래를 이렇게 쫙 내려 깔려보는 그런 특출한 그런 정치적 해안이 있습니다. 행정사법 양시를 합격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요. 그리고 검사를 생활을 하다가 또 행정가 생활을 한 5년 하고 고급 공무원으로서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고 또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4선을 하고 3선인가요? 네. 그리고 각종 당직을 다 맡았습니다. 그런 그가 벌써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 또 성정이 말이죠. 성정이 상당히 고다가지고 정의의 편에서 항상 서서 움직이는 아주 특출한, 그러면서도 절대 나서지 않는, 혼자 조용히 침묵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말을 하면 나직하게 딱 예언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딱 들어맞는 그런 분입니다. 누굴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이분이 오늘 무거운 이불을 한번 열었습니다. 어저께 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이 괴수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절대로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는 그 명제를 딱 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 이 워딩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걸 진작부터 딱딱 짚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혐의가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12개 혐의, 8개 사안에서 12개 혐의를 갖고 있고 지금 재판이 5개 진행 중인 이분이 제 아무리 날고 기고 대통령을 끌어내렸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된다? 그는 인간의 법칙을 잘 모르는 법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재명과 같은 사람에게 그는 다 보였지 않습니까? 카드를 다 보인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그에게 지금 여기서 휘청휘청 하면서 심지어는 한동훈까지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탄핵을 하고 했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두 조각을 낸 한동훈이라는 괴수하고 같이 두 괴수가, 하나는 어미 괴수고 하나는 새끼 괴수입니다. 이 이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풍지박산 내고 국민의 가슴에 칼을 꽂고 대통령에게 이 칼을 꼽았지만 김재원 의원에 의하면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저는 누가 누구를 끌어내린다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대통령 못 된다. 100% 못 된다. 확신한다. 제가 그저께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통령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 믿고서 지금 이 대면 한 자리 한다고 껐떡거리는 누구 지금 보이는 이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신 그대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배신자란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에 이번에는 역사 교과서에 남을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공명이가 산 중다리를 물리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반드시 100%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요 또 윤 대통령이 47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겨울의 감방 무척이나 춥습니다.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을 윤 대통령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치소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구치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구치소에 있는 분들 특별 면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했던 분들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갔을 때 보면 의연하고 당당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삶을 사는 것이피 살았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그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통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억울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분은 없습니다. 다 억울했지만 제가 이 찾아뵈온 분들은 다 억울했지만 많이 억울했지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현역 대통령이 이토록 고통당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그 전에 특별 면회를 갔었던 소위 인덕원. 예. 거기서 이렇게 그 자리가 그대로 지금 있다는 걸 보면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통령이 47만에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겨울의 감방 이걸 김 전 최고위원이 말을 하면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을 윤 대통령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그 가슴 아픈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히 반국가 세력 괴수 이재명이다. 성전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괴수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구속한다는 소식이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쾌재를 불렀지만 그 웃음도 잠시입니다. 아마 저승사자가 그를 찾을 겁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4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체로 삼아서 자신만의 성전, 소위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거대한 성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이 성전이 여기에 또 참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거병한 아스팔트 십자군들, 바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성을 지르는 이 아스팔트 십자군들의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하고 격찬을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는 진심으로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바랬다. 이러면서 윤석열의 성공이 보수 진영의 승리로 귀결되게 된다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맞지도 않는 친윤 딱지를 다 붙였지만 나는 친윤이 아니라고도 한 적도 없고 기라고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자기는 친윤이 왜 딱지가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자기는 윤석열의 성공이 보수 진영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정치적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용히 나서지 않고 크게 나라를 위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쓴 소리도 자주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심, 국가를 위한 그 충심은 변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만난 정치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벌인 건데 나는 지금 와서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김 전 최고위원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아스팔트에 모인 그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 뜻은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어저께 비록 아스팔트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라도 다 거기와 함께 정신을 함께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토요일 날 전부 다 함께 하고 일요일 날 함께 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네. 네. 우리 이 김재원 의원과 같은 이런 분들이 5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되살아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번 보십시오. 김상욱이라는 자 한번 보십시오. 피켓 들고 탄핵하자고 난리치는 자들 거기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야 될 자가 나가질 않습니다. 나가봐야 살 길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김재섭이라는 자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시켰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 육선의 조경태란 자 한번 보십시오. 저게 육선입니까 저게? 저게 인간입니까 저거? 예? 당론에 항상 배치된 짓을 하는 저런 자가 왜 이 당을 안 나갑니까? 나가라 이거야. 국민들은 나가라는데 왜 너는 안 나가느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런 당을 보면서 이제 당은 자연히 정화될 것이다. 차라리 인요한 전 최고위원 보십시오. 묵묵하게 한 길을 걸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의 모습.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김민전 의원 한번 보십시오. 정치학자이자 정치평론가로서 아주 나직하고 굉장히 깊은 해안을 갖고서 정치 분석을 하는 그분인데 얼마나 그분 못 잡아먹어서도 난리치는 자들이 많습니까? 물론 이재명 군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내부에도 그런 자들이 김민전 의원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 아주 훌륭한 정치학자이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례대표라도 다 비례인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한지하고 김예지하고 같은 급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급입니다. 네. 김민전 교수는 아주 훌륭한 정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치 교수, 정치학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가끔 정치평론을 한 과거에, 제 어느 날 과거에 그 교수가 이 김민정 교수가 와서 정치평론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패널로 다녔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깜짝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길고 먼 눈에서 정치를 해석하고 분석하지.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상당히 놀라웠던 분이 바로 김민정 교수인데 이제 국회 와서 이렇게 하면서 참 억울함도 많이 당하고 분통도 많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는 그의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 한동훈계 한번 보십시오. 조경태
육선을 한 의원이 민주당에서 거기 좀 불리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게 달리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구에 있다가 보니까 지역구 민심들이 확 민주당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넘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 사람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이제 퇴물로 생각하겠죠. 네. 지금 불러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욕하는 거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무덤에 침을 뱉어라의 대상이 됩니다. 네? 한동훈계 중에서 굉장히 아주 특출한 좋은 분이 계십니다. 그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장동혁 초대 사무총장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그분을 이렇게 볼 때 아주 곱게 보는 듯한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중에게. 근데 이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계 사무총장 제1기 사무총장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진짜 한동훈계였는데 이분이 쓴소리를 한동훈한테 잘하면 이 한동훈이가 안 듣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올 때마다 장동혁 사무총장의 얼굴은 우르락 푸르락하고 밖에 이렇게 문 열어주는 이 한동훈은 샥 웃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위선적인 미소, 자동적으로 입이 사람들 앞에 카메라 앞에는 쫙 열리는 그런 배우 스타일. 그게 뭐 잘났습니까 그가? 사람은 진실해야 되죠. 근데 결국 그가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는 6.5지 15일까지는 같이 가라. 대통령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고 그걸 전제로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함께 안 가서 14일 날 모든 걸 확인하고 다 내려놓고 7월 10일 날 한 달 동안 제가 한동훈 만약에 밀면은 큰일 날 것이다 하는데 역시 정치 전략적으로 이 하이브리드전을 소위 전쟁을 했던 그 사람 기술이 하나 좋아가지고 당대표가 됐지만 그는 제가 12월을 못 넘길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노이. 저도 제법 정치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보면 얼마 갈 거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치평론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자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호신탐탐 그 잔재들이 있습니다. 김상욱, 김재석, 조경태, 한지아, 김예지 이런 등등의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특출한 그 장동혁이라는 사무총장 그분은 판사 출신인데 탄핵을 감지를 하고 탄핵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탄핵하면 나는 최고위원을 그만둡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한 분이 바로 장동혁 씨입니다. 역시 장동혁 씨가 딱 그만두자 당헌당규에 따라서 4명이 선출직 4명 최고위원이 그만두게 되면은 비례의 체제로 넘어간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나가 나 안 나가 이렇게 했지만 안 나갈 수가 있나요? 당헌당규에 밀려가지고 갓비리죠. 그러나 그는 또다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자기 형이 이재명 형하고 같이 거사를 했는데 그 형에 붙어가지고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광화문에서 어저께 지난 토요일 날 사람들 말 이렇게 전언에 의하면은 한동훈에 대한 이 사태를 이끈 자가 바로 한동훈이다 하면서 한동훈은 괴수로 취급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연자들이 많이들 얘기했다고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구나, 알게 됐구나. 괴수가 한동훈 괴수라는 걸. 이런 대한민국의 사단을 만들어낸 자가 바로 한동훈이었고 탄핵의 주범이 바로 한동훈이었다는 사실을 모두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괴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짜 괴수인 이재명을 아마 옥중에서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출범을 하면은 아마 1월 달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도 격동에 쌓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지금 아시아 동북아시아권이 그 지진대에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승리의 행군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감옥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성전에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 십자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김재원 의원의 속뜻은 멀리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